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사실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드렸던 이제 반도체 섹터를 공격적으로 좀 들고 가실 것을 좀 권장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또 반도체가 또 한 몫을 제대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쉬어갔었던 종목에서 급등 랠리가 펼쳐지면서 다시 한번 왕의 귀한 반도체를 알리는 그런 시그널들이 포착되기 시작을 하죠.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반도체 종목을 잡아나가도 될지 이 유무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내년도 한 4월 달 내지 조금 길게는 5월 달까지도 반도체 랠리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반도체 종목은 HBM 관련된 장비, 후공정 장비사들만 유일하게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 열풍에 따라서 또 관련주로 볼 수 있는 뭐 제주 반도체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 랠리가 펼쳐졌었죠. 자, 그런데 사실상 중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쉬고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목이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죠. FA 반도체가 25%, 네페스가 19%, 고영이 18%로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와서 무려 50%, 이틀 만에 50%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반도체가 16%, 그리고 네오셈 같은 또 실적주, 사실 이제 디램 부분만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또 가장 빨리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네오셈도 오늘 금일 16%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오늘 급등 나왔었던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도록 쉬어간 종목이죠. 자, 네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도 재미없었던 종목입니다. 주봉 보면 더 심각해요. 바닥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가 오늘 최초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부각이 됐고요. 자, SFA 반도체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일봉상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없었던 패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돌파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려앉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거래량이 오늘 대폭적으로 지금 실리기 시작하면서 장중에 25% 급등이 나옵니다. 자, 시가총액 8,600억짜리 종목이 오늘 25%나 상승이 나왔어요. 자, 반도체주 질주에 대한 원인,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2년 만에 최고치 갱신이에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급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AMD 같은 경우가 4%, 브로드컴 9%, 인텔이 4%, 퀄컴도 2%. 즉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어떻게 보면 1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도 그거에 대한 수혜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직접 국빈 방문을 통해서 반도체 협력,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다 라고 또 공교롭게도 또 같이 선포를 좀 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쪽에 방문해서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었던 이유는, 자, 지금 기존의 ASML이 네덜란드 회사죠. 그래서 EUV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ASML입니다. 자, 여기서 장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3나노, 2나노 갈 수가 없어요. 자, 앞으로 공정이라는 것 자체는 초미세 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2나노급에서는 하이 NA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물량 좀 줘. 장비 좀 넘겨줘. 지금까지 TSMC만 밀어줬었는데 우리 쪽도 좀 더 밀어줘. 삼성전자 돈 없지 않아. 하이닉스 돈 많아.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래서 ASML EUV 장비 세계 1위의 수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게도 많은 물량을 실어줄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3나노, 2나노 게임으로
점점 다시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서부터 또 뒤처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파운드리 쪽에서 아시겠지만 격차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데 자, 지금 2분기 파운드리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보게 되면 TSMC가 56%, 자, 그리고 2등인 삼성전자가 11%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이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EUV 장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 NA 쪽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와의 협력,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제 개별 종목이 호재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너도 온디바이스 AI 종목이야? 이러면서 이제 주가를 급등시켰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소외된 종목의 급등 랠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신호입니까? 보통 대장주 섹터, 주도주 섹터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만 쭉 급등시키다가, 그죠? 일부 종목들만 쭉 이렇게 급등시키는 패턴을 좀 가다가 지금까지 소외되었었던 섹터들이 갑자기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동안 가요. 그죠? 이 랠리가 한동안 가다가 결론적으로는 정말 잡주, 그죠? 반도체 관련된 거 뭐만 엮였다 하면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보통 끝물이죠, 끝물. 근데 지금은 아직도 지금 부각되지 않았었던 뭐 전공정 장비들도 좀 있겠고요. 물론 지금 후공정 우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공정 쪽 그리고 소재 쪽도 아직 안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야만 이제 정말 거의 끝물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급등 나오지 않은 여러 반도체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조금 특이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된 것이 포착이 좀 되기 시작하죠.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을 봤을 때도 가장 큰 규모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네페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죠. 그죠? 최근에 그 어떤 때도 지금 매도 물량만 나왔지 한 번도 매수 주체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최초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좀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한 번에 큰 물량을 진입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죠? 보통 일회성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랠리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내년 반도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고 있어요.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반면에 반도체 쪽은 가장 고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 내년도 성장을 18%로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주고자 내년도 2월 달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것도 단기 재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죠? 반도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까지 여기 다 포함되는 이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보다도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자체가 3배 넘게 차이 나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될 것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그래서 여기부터 좀 밀어주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후부터 뭐 반도체 설계, 디자인 하우스 이쪽은 사실상 미국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끼어들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고성능 뭐 AI 반도체 칩을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건 파운드리 쪽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2월 달에는 그런 관련된 좀 현실성 있는 육성 전략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년도 1월 달에 또 CES가 있죠. 세계가전박람회에서 가장 또 이제 뭐 유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AI와 로봇일 겁니다. 그럼 또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또 HBM 이슈까지 또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호재, 재료들을 좀 갖추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분기 실적 컨셉 미달 종목이 사실 속출했었어요. 3분기 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밀렸었던 게 10월 달까지의 시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반등이 좀 시작이 됐었고. 자, 지금은 반도체 다 4분기 실적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자, 내년도 1분기 실적부터가 사실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4분기 실적 쇼크로 인한 어닝 쇼크로 인한 주가 급락 가능성이 사실 좀 적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강조해드린 대로 주도주 반도체 섹터는 가급적이면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테마보다는 섹터의 비중을 좀 더 높이셔야 되는 구간이고, 그래야만 내년도에 만약에 상승장이 좀 온다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지수가 크게 급등하기 시작할 때에는 테마주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돈 갈 곳은 지금 주도주 섹터로만 옮겨 타도 테마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테마주 잘 안 사요. 그래서 그때는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미없을 겁니다. 지수단 측면에서도 저는 코스피 2500포인트 전후 정도는 주도주를 담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단이 만약에 2700에서 2800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단기 테마로 옮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700, 800까지 돌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섹터의 비중을 좀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에는 아마 나중에 이제 비교를 좀 하게 되시면 반도체가 월등하게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내년도 1분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를 좀 보시기 바라겠고, 삼성전자가 4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반도체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점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거나 추가적으로도 좋은 투자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누르셔서 지금 추후에도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이제 아래 하단에 설명란에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게 되시면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도 입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